네, 진보당 전정덕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농들은 농식품부를 피노키오로 부릅니다. 여기 제가 준비했는데요. 청년농 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함축적 표현입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업무 보고 하시면서 청년농 사업은 앞으로 양적 확대보다는 질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1기 청년농들, 2018년 청년농들은 지금 대출금,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이 도래해서 지금 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부터 2,352만 원을 지금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농 5년차 농업소득이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소득에 대출금 2,352만 원을 갚으면 이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설계는 꿈도 못 꾸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빚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 없이 청년농 사업의 전환은 양두구육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 문제 계속 해결하자고 요구하니까 경영회생 자금을 그리고 경영회생 농지 매입 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대안으로 제출했는데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경영회생 자금으로 이렇게 받았을 경우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2030년부터는 기존 대출에 경영회생 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 3,731만 원을 대출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경영회생 자금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소득 감소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그다음에 전환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0년,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빚이 2배로 늘어나서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농지 매입 같은 경우도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단 그 원금하고 대출 임대이자 3%를 내야 되고 만약 이것을 다시 매입하려면 그렇게 내야 되고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시설물 철거나 지상권 포기를 강요받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경영회생 자금은 일시적으로도 큰 효과가 없고 30년 되면 3,7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고 농지 매입 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농지를 빼앗기는 그리고 살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는 이것을 조선보사 대책을 내놓고 이건 이제 청년들이 알아서 해라. 좀 이런 것은 대단히 저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적어도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소득을 해서 대출금을 갚을 정도면 최소 10년은 있어야 합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5년차 된 농부가 이 빚을 감당한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빚을 탕감해달라. 아니면 정책가금 더 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빚을 갚겠다. 그러니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20년으로 대출 상환을 연장해서 정말 감당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고요. 그 여러 차례 저희가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올해 그 대출 상환이 도래하는 이 청년들을 파악해 보니까 73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36명은 다 안내를 해서 개별 컨설팅을 다 할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회생 자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회생 자금을 받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일시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고 그것도 여전히 빚이 네. 2,300을 넘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5년 이후 30년이 되면은 예. 이 돈을 3,7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잘 알고 연장을 있습니다.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다른 후계 농들은 조건을 안하해서 지금 20년까지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 19년 대상자만 연장하지 못할 아니요, 이유가 없는 의원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다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그 경영회생 자금이 유용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청년농에게는 다른 수단을 강구를 다른 하고. 수단이라 하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상환 어렵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뭐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적극적으로 의원님. 검토해야 합니다. 아니,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행해야 지금 돼요.
K농정 협의체를 통해서도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하면서도 현장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 개인별로 경영 진단을 다 해봐서 네, 그 가장 적합한 장관님.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 네.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맞습니다, 의원님. 20년 연장으로 해달라. 예. 이 요구를 정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그것이 대책입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농들과 간담회 속에서 네. 청년농들에 대해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청년농 사업에 직접 전화를 하려고 예, 하면 맞습니다. 8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T 보여드렸는데요. 네. 지난 청년농들이 8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입에서부터 농사를 펼쳐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과 개선 방향을 자료로 제출드린 겁니다. 네. 자, 이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예. 마지막에 하면 결국은 모든 부서가 다 제각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침이. 그래서 제가 사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PPT. 마무리하게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농 사업을 성공하려면 PP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업을 성공하려면 각 부서에 다 펼쳐있는 각 부서가 다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사례를 시간없어 말 못했는데요. 그 사례 보면 각 기관마다 지침이 바뀌었는데도 다 해석을 달리하고 청년농들이 뺑뺑이 돌면서 본인이 알아서 문제를 다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네. 원스톱 종합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농림부 주도하에 네. 이런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주십시오. 예, 의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농지도 있고 자금도 있고 주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필요로 하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도 뭐 SNS나 이렇게 통해 상담도 하고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상담받고 또 그 뭐랄까요 안내를 할 수 있는 기관 간 연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